시간 안 됐죠? 안녕하세요. 여러분들한테도 말씀하실 기회를 드릴 테니까 혹시라도 개인 홍보 이런 건 좀 하지 말고 이따가 좀 준비 좀 하십시오. 안 들려요? 네. 어떡하지? 마이크 좀 알려서. 여기 마이크. 자, 소리가 잘 안 들린다는데. 마이크. 네. 대한민국 제1당 방송 시스템이 없어가지고 이게 지금 개인 핸드폰으로 이러고 있는 거죠, 지금. 사실은 방송 시스템이 지하에 있긴 한데 그 지하에는 우리 당원분들이 오실 수가 없어가지고 여기서 하기로 했습니다. 오늘 이렇게 많이 오셨는데 특히 젊은 분들 많이 오셨는데 대학생위원회 출범식 왔다가 겸사겸사 하신 분도 계시죠? 여기 있습니다. 그러시고. 예, 사장님, 제가 지금 방송 중이라서. 아직은 뭐 30분 안 됐으니까. 네. 그런 사실이 아닌 얘기 하지 마세요. 귀여우시대요. 아니 부족자들이요 다들 잘생겼대요 주님. 사랑한대요 뿅뿅뿅. 보기 너무 좋아요. 귀여우죠. 실물이 미남이에요. 잘생겼어요. 방송 방해행위 그만하세요. 네, 진짜 잘생겼어요. 네, 보자. 가능하면 많은 분들이 함께 하면 좋은데. 지금 몇 분 함께 하고 계세요? 하나. 2,483? 2,400명. 네. 정말 많은 분들이 함께 해주셨는데, 반갑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니까 유튜버 분들이 더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지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언론 환경이 그렇게 녹록지 않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우리의 동지들에게 우리에 관한 이야기를 많이 하는 게 정말로 중요합니다. 그죠? 네, 그런 면에서 구독자가 많든 적든 어쨌든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우리 이야기를 주변에 전달해 준 분들이 많다는 사실은 매우 다행스러운 일이죠. 우리 함께 하신 유튜버 분들 박수 한번. 오늘 사실은 이제 이따가 의원님들도 몇 분 저희가 초대해가지고 한번 얘기도 나눠보기도 하고, 그 전에 제가 우리 전국에 계신, 아니 전 세계에 계신 우리 동지들께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이 몇 가지 있어서 오늘은 자리를 함께 하기로 했어요. 일단 본격적인 얘기를 하기 전에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이 별거 아닌 것 같은데도 구독, 좋아요를 눌러야 우리가 전파력이 커지죠. 스피커 성능이 커지잖아요. 그리고 가능하면 알림 설정도 해주세요. 그리고 아직은 방송 초기라서 우리 시청하는 분들이 적긴 할 텐데 저는 말고 우리 유튜버 여러분들 방송 보시는 분들 가만히 앉아가지고 이 고생하시는 분들의 방송을 통해서 보시고 싶은 걸 보시니까 슈퍼챗이라도 한 번씩 쏴주세요. 너무 심한가? 중요하죠, 그죠? 다 먹고 사는 게 중요하니까.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 중에 하나는 그런 거예요. 우리가 원하는 세상이 있죠. 만들고 싶은 세상. 사실은 별 특별한 것도 아닙니다. 상식적이고 합리적이고 예측 가능하고 내가 노력하면 노력한 만큼의 보상이 주어지고 부당함이 없는 그런 세상 있잖아요. 그냥 상식적인 그런 일반적이고 합리적인 세상을 만들고자 하는데 세상은 실제로는 그렇지가 못하죠. 우리가 정말로 기술도 발전하고 자본과 노동도 과거 어느 때보다도 충실하고 뭐 교육 수준도 높고 기술도 뭐 과거에 비해서 훨씬 많이 발전했는데 생산력은 확 늘어났는데 우리의 삶은 왜 이렇게 점점 가면 갈수록 팍팍해질까? 그건 결국 뭔가 문제가 있다는 거죠. 저는 천국을 만들기를 원하지는 않습니다. 뭔가 특별한 세상을 만들고자 하는 것도 아니죠. 제가 만들고 싶은 세상은 또 여러분들이 기대하는 세상도 역시 마찬가지라고 생각하는데 그냥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세상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런 세상은 저절로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도 자연의 일부고 특히 동물 중에서도 욕망의 존재라서 사자는 길가에 아무리 토끼나 모기가 널브러져 있어도 배가 부르면 더 이상 잡지 않거든요. 그런데 인간은 묘해가지고 쌓아놓기 위해서 잡죠. 재미로 잡고. 그래서 가만 놔두면 혹시 다른 사람이 다 잡지 않을까 해서 미리 서로 막 잡기 경쟁을 하다 결국은 생태계를 망치기도 하죠. 근데 그런 본성을 가진 존재라서 욕망의 존재라서 통제하고 절제시키지 않으면 다른 사람들을 해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만 놔두면 저절로 그런 합리적인 세상이 오지는 않는다. 결국 평범하고 또 의지를 가지고 행동하는 사람들이 노력을 해야 되겠죠. 특히 우리나 우리 다음 세대들의 더 나은 삶, 또 합리적인 세상을 원하면 우리가 노력해야 된다. 근데 우리라고 하는 게 참 막연하잖아요. 혹시 내가 열심히 하는데 다른 사람이 열심히 안 하면 나만 손해보는 거 아닐까? 뭐 그런 생각도 들 수 있고. 내가 하는 일이 무슨 효과가 있을까? 바위에 계란치기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무력증에 빠지죠. 근데 그러지 않게 하는 게 결국은 연대입니다. 연대. 내 곁에도 보이지 않지만 나와 뜻을 같이 하는 많은 동지들이 있을 거예요. 어디 영화 장면이 그런 거 하나 있죠? 아니 꼭 뭐 우리가 이렇게 목숨 바쳐 싸운다고 독립이 오느냐 그러니까 그래도 우리가 싸우고 있다는 걸 보여줘야지. 이런 장면 보셨잖아요. 맞죠? 그게 희망을 만드는 거죠. 그런데 뭔가 노력을 해야 되겠는데 어떤 방법이 있느냐? 행동을 해야 되겠는데 행동을 어떻게 하느냐? 저는 그 행동의 가장 중심이 정보를 공유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사람들은
주어진 정보에 따라서 판단하잖아요. 맞죠? 주어진 정보에 따라 판단을 하니까 정보가 왜곡된 잘못된 정보가 막 들어오면 누구처럼 그렇게 얘기하게 되는 거예요. 제주 4.3은 뭐 북한에 누가 시켜서 뭐 한 거다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하게 되잖아요. 맨날 들은 게 그거니까. 잘못된 정보가 잘못된 판단을 만들고 잘못된 사람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많이 정보를 알려야 되는데 그게 언론의 역할이기도 하지만 충분치 않으니까 우리 스스로 많이 알리자. 그래야 덜 외롭거든요. 여러분도 옆에 동지가 많으면 힘나지 않아요? 네. 훌륭한 청중들이십니다. 네, 훌륭한 청중을 위해서 박수 한번. 그래서 우리 방송을 보시는 유튜버 분들, 방송 보시는 분들도 그래서 회원가입 받는 것도 있죠? 슈퍼챗도 좀 싸주고 그러라는 거죠. 사실 오늘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 중에 이런 게 있어요. 우리가 잘하려고 노력하는데 그게 가끔씩은 부작용을 빚는다. 그런 게 있어요. 우리 박홍근 원내대표께서 이 특정인을 말씀드리면 안 되는데 박홍근 원내대표께서 원내대표 선거할 때 고생을 엄청 하게 했대요. 왜 고생을 했냐 그랬더니 자기를 도와준다고 생각했는지 모르지만 박홍근 안 찍으면 죽는다 너 뭐 이런 식의 문자 폭탄을 자꾸 보내니까 그 받은 사람들이 에이 너 원래 도와줄라 하다가도 내 싫다 그런 분들이 많았대요. 뭔 얘기인지 아시잖아요. 그래서 얼마 전에 제가 몇 번 했죠. 내 문자 폭탄 같은 거 보내지 말자. 진짜 우리가 도움이 되려면 옛날에 우리 그거 했잖아요. 포지티브. 근데 어느 순간 이게 사라져 버린 것 같아요. 억압이 중심이 된 것 같습니다. 여기는 분들은 아니죠? 그리고 이간조도 있는 거 아시죠? 옛날에 군대 심리 전단이라고 하는 데가 또 국정원의 댓글죠. 여기서 한 게 가장을 해가지고 위장을 해가지고 나 이 사람 편인데 좀 저쪽을 공격하는 거예요. 뭐 갈등이 생기고 서로 미워하게 만들고 그래서 다 포기하게 만들고 이게 원래 기본 작전이거든요. 이 전술 중에 여러 가지 전술이 있잖아요. 36개 그런 게 있는데 그 중에 제일 돈 안 드는 전략이 이간계입니다. 이간계. 이렇게 여기 가서 이 얘기하고 저기 가서 저 얘기하고 그래서 둘이 막 의심하게 가서 싸우게 하면 그게 제일 힘 안 들이고 상대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이건 일상적으로 벌어진 일입니다. 그래서 이게 여기에 놀아나지 말아야 된다.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며칠 전이죠. 댓글 폭탄 이런 거 하면 안 된다. 한번 여러분도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의 마음을 얻는 게 정치인데 그렇잖아요. 지금 무력으로 어떻게 제압할 수 없지 않습니까? 권력으로도 제압되지 않는 건데 사람이라고 하는 게. 근데 우리가 무슨 권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거기다 막 압박하는 문자를 여러 번 짜고 막 보내고 그러면 받는 사람이 무서워 시키는 대로 해야지 이럴까 이거 하고 싶다가도 반대로 해볼까 하는 생각. 근데 이거는 자의식을 가지고 있는 인간의 본성에 가깝습니다. 옛날에 제가 읽은 책 중에 이런 게 있었어요. 유치원생 아이들을 이렇게 장난감을 못 가지고 놀게, 좋아하는 장난감을 못 가지고 놀게 이렇게 하는 방법이 3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이거 나중에 아이 키울 분들 신경 좀 쓰세요. 진짜 이거 실험기라고 해요. 위협을 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거 가지고 놀면 너 맴매한다? 너 어떻게 한다? 이렇게 겁을 주는 거죠.
또 하나는 명령을 하는 거예요. 가지고 놀지 마. 이렇게 단순 명령. 제재, 협박까지는 아니고 명령. 어른이 명령하니까 듣죠. 또 한 부류는 가지고 놀지 말면 어떨까? 이렇게 얘기하면 왜요? 이러잖아요. 그죠? 이렇게 하면 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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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꽤 귀찮아요. 근데 결국은 눈 맞추고 한참 얘기를 하면 수긍을 합니다. 동의를 해요. 알았어요. 이걸 이제 다시 섞어가지고 한 6개월쯤 지난 다음에 이제 몰래 조사를 해보는 거죠. 다시 가지고 노는 아이들 비율이 얼마나 될까요? 가장 많이 도로 가지고 노는 아이들이 어딜 것 같습니까? 협박을 받은 그룹, 겁을 준, 위협을 받은, 거기는 거의 도로 다 가지고 놀고 있어요. 안 보니까, 관여 안 하니까. 그런데 설득을 한 그 그룹들은 거의 대부분 그 말을 지키고 있어요. 이게 이제 설득의 심리학인가 하는 책에 나오고 제가 많이 주변 사람들 많이 권유했던 책에 나오는 내용인데, 이 어린아이들, 그러니까 미취학 아동들이죠. 이 어린아이들도 자의식을 침해를 당하면 반발을 하는 거예요. 제자를 받습니다. 근데 그게 어른이에요. 어른 중에서도 권위와 권한, 권력을 가진 어른한테 압박을 하면 효과가 있겠습니까? 그건 전혀 효과가 없어요. 부작용을 없습니다. 그리고 저를 의심해요. 시켰나? 이재명이 시킨 거 아니야? 이렇게 의심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거 좀 하지 마라. 이게 이재명을 도와주거나 아니면 이재명과 함께 더 나은 세상을 꿈꾸는 우리 전체를 위해서, 세상을 위해서 하는 일이라고 하는 게 결국 그걸 망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주변에 혹시 그러는 걸 하고 있으면 우리 편이 아니다. 아닐 가능성이 있다. 물론 뭐 선의로 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건 설득을 좀 해주세요. 그런 것보다는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의 팀인데 사람은 다르기 마련이에요. 다를 수밖에 없죠. 어떻게 똑같겠어요? 쌍둥이도 다른데 다른 집단에서, 다른 영역에서, 다른 연령대에, 전혀 다른 환경에서 사는 사람들이 어떻게 똑같습니까? 다 다르죠. 그 다른 걸 인정해야 되고, 그 다른 거를 인정해야 사실 시너지가 있어요. 똑같은 거 모아봐야 뭐 하겠습니까? 모래 잔뜩 모으면 모래더미밖에 더 되겠어요? 모래도 모으고, 자갈도 모으고, 시멘트도 모으고, 물도 섞고, 이래야 콘크리트라고 하는 게 생기는 거죠. 세상일도 비슷하더라. 다르다고 싫어하면 안 돼요. 존중해야지. 인정해야지. 특히 정치 세계는 그런 것 같습니다. 당이라고 하는 게 원래 무리라는 뜻이거든요. 무리. 조직이 아니고. 군대같이 조직이면 누가 명령하면 쫙 따르고, 다른 생각하면 안 되고, 다른 의견을 허용하지 않고, 이걸 조직이라고 하는데, 당은 이거에 반대예요. 다른 걸 전제하고 있는 거죠. 근데 너 다르다고 비난하고, 다르다고 선 긋고, 다르다고 싸우고, 이러면 나중에 뭐가 남냐? 나밖에 안 남고. 나밖에 안 남는다는 건 뭐냐? 왕따 됐다, 그 뜻입니다. 왕따의 길. 왕따의 지름길이 그거죠. 나하고 다른 거 자꾸 찾는 거. 친구 간도 마찬가지고, 가족 간도 마찬가지고. 좋은 점을 보기 시작하면 좋은 사람이죠. 좋은 관계가 되는데, 나쁜 점을 보기 시작하면 어떻게 나쁜 점이 없는 사람이 있겠어요? 그럼 결국 원수가 됩니다. 좋은 점을 보느냐, 나쁜 점을 보느냐. 그래서 우리도 특히 남남이 모여서 더 좋은 세상 만들어 보자고 모인 우리 이 소위 동지들, 여기는 다르다는 것도 최대한 인정해주고 설득하려고 노력하고, 억압은 효과를 보는 게 아니라 부작용만 빚는다.
억압은 정말로 효과가 없어요. 억압하다 본인이 억압당합니다. 우리가 그럴 수 있다. 내부적으로 그런 점들은 좀 각별히 주변에 많이 알려주세요. 네. 우리 여기 방송 보시는 분들. 제가 오늘 사실 이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한 거예요. 네, 이게 제일 중요한 얘기다. 더군다나 이제 총선이 가까워지니까 아무래도 예민해지는데 이럴 때일수록 사실 단합해야 돼. 우리 김영호 의원님 지나가는 길에 잠시 들렀다는데. 네. 잠깐 오시죠. 살다 보니까 또 이런 날이 오는군요. 여기가 그 서울이니까 서울 시당위원장님을 모시게 됐습니다. 서울 쪽은 잘 익숙하지 않은데 네. 시당, 도당 네. 이렇게 하는 거 아시죠? 예, 알죠. 하여튼 서울시당 위원장 할 때 우리 대표님도 그때 경선에 이제 참여 중이셔서 뭐 다 끝나서 드리는 말씀인데 이 대표님 지지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저를 도와주셨어요. 그래서 저도 좋은 선거를 거둘 수 있어서 처음으로 사실 감사한 말씀 못 드렸는데 그렇다고 뭐 저를 편파적으로 돕진 않으셨어요. 중립을 지켰지만 지지층들이 저를 많이 도와주셨다. 네, 고맙습니다. 그건 사실 알 수 없어요. 네네네. 화면이 좀 좁아서요. 네. 제가 김영호 의원님은 사실 이 서울시당 위원장님 제가 안 모시고 싶었는데 네. 왜냐면 비교가 되니까 아이 또 그렇습니다. 너무 좋아요. 조금 이제 제가 열등감이 좀 들어서 그러면 저는 또 뭐가 됩니까? 그래서 이런 짓을 하면 안 된다. 네. 그래서 아까 또 잠깐 보셨겠지만 네네. 제가 그 얘기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당 안에 네. 갈등 요인들을 최대한 만들지 말자. 네. 그 아까 했던 말씀을 조금만 더 드리면요. 여하튼 지평을 땅을 넓혀야 되고 지지 그룹을 넓혀야 되는데 적대적 태도를 취하는 순간 모두가 돌아서 버린다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요. 정치는 지지자도 중요하지만 이제 분열하면 망한다는 우리 역사를 봐도 뭐 그런 사례가 많지 않습니까? 저희 시당도 이제 첫 번째 통합으로 네.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실제로 이제 저는 우리가 상대해야 될 저쪽 진영이 네. 제가 어제 그 원내대표 연설을 같이 네, 봤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옆에서 반응하시는 데 봤는데 네, 네. 우리가 앉아 있으면서 저도 웬만해서 얘기 안 하는데 정질이 너무 나네요. 네. 그 이유가 뭐냐면 네.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네. 흉만 보고 있어요. 정말 최악 같습니다. 네. 역대 최악의 제가 이제 그때 나올 때 우리 언론인들이 어떻게 보셨어요? 이렇게 물어보길래 제가 남해당 원내대표 하는 그 연설에 대해서 논평하는 게 적절치 않아서 말을 안 했는데 제가 생각하고 느끼고 있는 걸 똑같이 느끼신 것 같아서 네. 한번 정리 한번. 저는 정말 뭐 사실 좀 상당히 이제 이 시대 흐름을 읽지 못하고 상당히 국민들과 좀 반하는 이야기를 할 거라고 예상했는데 도가 너무 지나친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한마디로 후한무치한. 결국 자기들에 대한 그 실정과 국민들에 대한 미안함과 송구스러움은 하나도 없고 그냥 오로지 지난 정부 탓, 또 대표에 대한 비판. 이게 정말 양심이 있나라는 생각이 들고 저도 사실 웬만해서 이렇게 소리 안 지르는데요. 소리 지르시더라고요. 소리를 막 소리 지르게 되고 진짜 더 이상 못 듣겠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좀 돌아가셔서 아마 유튜브를 보면 방송이 지금 기록이 있거든요. 한번 보세요. 보시면 저당이 앞으로 나가야 될 그런 그 지점도 알게 될 것이고 얼마나 뻔뻔한지 그리고 앞으로의 국정 운영을 정말 말도 없이 못할 것이다라는 예상을 해서 정말 이럴 때일수록 우리 당원들이 모여서 집권당이 못할 때 우리 야당이 정말 그 앞으로 나침판의 역할을 해서 우리가 좀 대안을 만드는 그런 야당의 역할이 전 절실하다고 필요합니다. 저희가 기능을 발휘 못하면 정말 나라가 망할 것 같아요. 네. 사실 이제 다 이것도 얘기하면 안 되는데 미래에 관한 얘기 하나도 없네요. 한마디도 안 했죠. 뭘 하겠다. 네. 뭘 하자. 우리는 이런 세상을 만들겠다. 이런 내용이 하나도 없고 다 누구 탓이야. 네.
누구 탓이야? 이게 남 탓만 하고 있더라고요. 아니 자기들이 잘할 때도 그러면 안 되는데 자기들이 너무 못하는데 어떻게 남 탓을 이렇게 하는지요? 네. 그러니까 보이는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이제 드리고 싶은데 지금 국회에도 무슨 입법 제한이나 이런 게 거의 없잖아요. 아니 상임위를 열어도요 법안 소위조차를 여당이 거부하고요 의사일정을 안 잡아줘요 여당인데. 뭘 하자는 게 없어. 그러니까 이런 여당 정말 이거 나라가 이렇게 되면 안 되거든요. 그러게요. 그래서 저희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뭐 저도 흉보려고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상대해야 될 상대는 뭘 잘해서 국민들의 지지를 받겠다는 생각을 포기한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뭘 세상을 어떻게 바꿔서 국민 다수의 지지를 받아보겠다 이런 것보다는 어제 우리 그저께 원내대표 네. 연설처럼 지배를 한다. 이제 정치를 하는 게 아니고 네. 지배를 한다. 네. 저도 가끔 쓰는 표현인데 국민에게 위임받은 권한으로 국민을 위해서 일한다. 이게 아니고 국민을 위해서 아래로 지배하겠다. 요새 이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주권자를 위해서 일하는 게 아니라 주권자를 지배 대상으로 여기다 보니까 뭘 잘해야 되겠다 이 생각이 아니고 어떻게 하면은 그 권력을 네. 강화할까 이 생각에만 빠져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검찰 공화국이라는 것을 저도 굉장히 실감하는 게 윤석열 대통령도 검찰총장 출신이고 아시다시피 검사 출신인데 이제 검사라는 게 직업병이 일방적이잖아요. 서로 이렇게 토론하는 문화가 아니라 피의자를 데려다 놓고 자기들이 생각하는 범죄 혐의를 밝히기 위해서 막 집중적으로 조사하고 취조하고 그러는 건데 국정 운영을 이제 너무 일방적으로 하는 거죠. 제가 얼마 전에 그 한동훈 저 대정부 질문 했었거든요. 정말 놀랐습니다. 네, 한동훈에 대해서 저도 이제 조롱의 말을 저도 상당히 좀 절제하면서 팩트 중심으로 했는데 이제 이런 이야기거든요. 이문정 검사, 서지영 검사 잘 알잖아요. 제가 이렇게 물어봤어요. 이문정 검사, 서지영 검사가 검사를 고발하는데 왜 검찰에 고발하지 않고 왜 경찰에 고발했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라 왜 검사가 검사를 고발하는데 왜 경찰에 고발했냐 이 질문을 던졌는데 엉뚱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답변을 하더라고요. 서지영 검사, 이문정 검사가 고발했는데 자기 뜻대로 판결이 안 나왔습니다. 그래. 그래서 제가 지금 내용을 물어본 게 아니라 왜 검사가 검사를 고발했을 때 검찰이 하지 않고 경찰이 했습니까? 그래서 제가 딱 단정적으로 얘기했죠. 그거는 검사들 자기 사건이 연루돼 있으면 검사들이 제대로 수사 안 하니까 평생 20년 이상 검사를 했던 그 두 검사들도 경찰에 고발했지 않습니까? 결국은 두 사건 다 영장 청구해서 다 불청구해가지고 증거 불충분 공소시효 만료로 무죄를 받은 사건이거든요. 곽상도 사건도 자세히 보면 판사만 비판할 게 아니라 이 검찰들이 제대로 수사를 안 해놓고 기소를 하면 뭐 이제 법조인이시지만 판사들은 그 기소된 내용 틀 안에서 법리를 해석해서 판결을 해야 되는데 수사가 너무 엉성한 거예요. 그리고 곽상도 아들 제대로 수사도 안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일부 공소시효 만료 또 증거 불충분도 무죄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검찰의 기조가 우리 정적들 뭐 대표님 같은 경우는 진짜 뭐 먼지털이식으로 막 끝까지 추적하는데 지켜야 될 대상들에 대해서는 엉성하게 수사해서 무죄 판결을 유도할 수 있는 그런 수사 기록을 넘기는 겁니다. 저도 정말 너무 궁금했어요. 네. 어쨌든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뭔가를 포지티브하게 잘해서 더 나은 세상, 더 나은 대한민국을 만들어서 인정받겠다는 게 아니기 때문에 네. 사실 과반수 전략을 포기한 것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그러니까 자기 지지층만 단단하게 뭉치겠다라는 게 기본 전략 같고 이렇게 할 경우에 그 다음 그 전략은 뻔한 거죠. 이쪽을 깨는 거예요. 네. 우리를 민주당을 균열시키는 거죠. 그 균열을 시킬 때 최고의 그 포인트는 이제 이재명에게 죄를 만들어 더 씌우는 거예요. 이제 이게 이제 외부의 균열 요인으로 작동을 합니다. 굉장히 악방통이죠. 소위 원심력. 근데 안에서 내부에서 거기에 그 일종의 내응을 하게 되면 사실 심각하게 균열이 갈등이 올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러면 치명적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더 조심해야 된다. 이럴 때일수록 속지 말아야 된다. 이간체계 그리고 미우나 고우나 아무리 달라도 다 우리 식구다. 그렇습니다. 제가 그 얘기 자주 드리지 않습니까?
아무리 우리가 차이가 큰들 우리가 상대해야 될 그 상대만큼 차이만큼 크겠냐? 그럴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총구는 밖으로 라는 얘기를 자주 드리는 겁니다. 제가 요즘에 이제 시당 그 지역위원회를 방문을 해요. 그래서 뭐 사실 좀 민감한 얘기지만 이제 뭐 대표님에 대해서 우리 당원들이 이제 관심이 많은데 이 기소 문제에 대해서 문제들을 많이 하거든요. 뭐 기소가 되면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제가 한 그 원로 당원분들한테 제가 드린 말씀인데 저는 이제 법조인이 아닙니다. 그냥 상식적으로 얘기하면 저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뭐 법체계 속에 기소가 있지만 기소는 검사들의 일방적인 주장일 뿐이다. 그렇게 따진다면 김대중 대통령 5.18 때 기소했을 때 국가 전복 혐의고 국가 내라는 문제거든요. 근데 그때는 왜 지켜주셨습니까? 노무현 대통령은 사실 우리가 그 검찰의 일방적인 수사 기소로 사실 우리가 노무현 대통령을 사실 못 지켜냈잖아요. 그래서 전 국민이 울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학습 효과가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여기서 방황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그 원로 당원이 DJ 선생님,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 얘기하면서 굉장히 수긍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기소가 일반인들은 검찰의 기소가 마치 판결 같은 좀 느낌이 있는데 이건 일방적인 검사의 주장일 뿐입니다. 네. 근데 그 기소가 마치 무엇인가가 뭐 확정된 듯한 이 좀 오해를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당원들도. 저는 이제 뭐 법을 전공하셨으니까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시겠지만 상식적으로 저는 그렇게 받아들여요. 네. 네. 근데 하여튼 그런 뭐 법률적인 문제도 문제이긴 한데 이런 문제와 관련해서도 예를 들면 무슨 당사 앞에 뭐 집회한다고 그러는 것 같은데 그게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지금? 네? 네, 물론 뭐 위에서 하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하지만 이런 것들도 좀 심사숙고할 필요가 있겠다. 네, 에너지 낭비를 좀 줄이면 좋겠다. 참 그거보다 중요한 건데 네. 우리 올해 저희 후원금은 다 모금하셨어요? 저는 항상 후원금에 1억을 못 채웁니다. 네. 저기 우리 그거 하나 벌써 써왔어야 되는데 이게 네. 아깝다 그죠? 네. 아니 근데 저는 지금 급한 게 후원금보다도 이제 우리 서울시당에 유튜브 방송을 개국했어요. 민서유라고. 네, 민서유. 저희가 이제 제가 시당위원장 돼서 유튜브 방송 구독자를 보니까 300명이었어요. 근데 지금 이제 공개 방송 한 번, 본방 2번 했는데 30배가 늘어서 지금 9,000명이 됐습니다. 오늘도 같이 할 거고 있어요. 근데 지금 많은 분들이 우리 대표님을 한번 모시자, 민서유에. 그래서 제가 그냥 저희끼리 말하지만 이런 민서유 나와서 이렇게 막 웃을 수 있겠느냐 지금 마음이. 그래서 제가 나중에 좀 안정되고 모시겠다 그랬는데 대표님 오늘 보니까 굉장히 안정되고 계시네요. 좀 나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저 나오라 그러지 말고요. 이리 오세요. 예, 알겠습니다. 네. 이게 중앙당 민주델리? 그래 아니 네. 델리가 아니고 당원촌에 당원조? 이게. 예. 여기 오시면 제가 있을 겁니다. 네. 한번 오겠습니다. 네. 하여튼 너무 감사하고요. 네. 하여튼 얘기를 좀 이어가자면 이게 내부 균열은 절대로 안 된다. 네. 그리고 좀 부족해 보이고 달라 보여도 용인해야 된다. 네. 요새 주장하시는 바가 혁신과 통합 많이 말씀하셔서 네. 그 얘기는 일단 우리 이소영 의원님 네. 좀 하겠습니다. 네, 그러시죠. 네. 하여튼 민서유 우리가 50만 구독자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방송 보시는 분들 지금 9,200분이 보고 계시다는데 예. 지금 그 민서유 예, 민주당 서울시당 유니버스 민서유. 민서유 지금 찾아가지고 저기 지금 9,000명이라 그랬죠? 네. 지금 그 한번 우리 실력을 한번 보여줘야 됩니다. 민서유 유튜브 찾아서 네. 지금 구독 한번 해주세요. 너무 감사합니다. 구독을 해주셔서 야 그래도 이재명 TV 효과가 있구나 이걸 보여줘야 되니까요. 50만의 양병설을 지금 주장인데 50만 만들어주면 윤석열 정부랑 제대로 서울시장도 싸우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김영호 화이팅. 네, 감사합니다. 우리 서울시당 위원장 김영호 의원님 멋있죠? 네. 저는 서울시에서 이런 시도 민서유 민주당 서울시당 유니버스 거의 많이 참여하셔가지고 우리 민주당의 힘 서울 민주당의 힘을 한번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제가 좀 아까 드렸던 말씀을 조금만 더 드릴게요. 오늘 뭐 말씀드릴 주제가 조금 몇 개 더 있어서 제가 이 정말 가슴 아픈 얘기인데 제가 저 서울지검에 소환대에 갔을 때 우리 지지하신다는 분들이 동문서문에 나눠가지고 집회를 하면서 아침에 출석은 서문으로 했으니까 나갈 때는 동문으로 나와라. 예, 그런 메시지가 왔더라고요. 참 뭐라 말도 못하겠고 이런 것들이 예를 들면 주변에 계신 분들한테 절망감을 주거든요. 절망감을 줍니다. 이것도 분열 갈등의 정말 극단적인 형태 아닙니까? 이게 우리가 조금 달라도 함께해야 확산이 되지. 뭔 이유로 그렇게 나눠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더군다나 저를 위해서라면서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이럴 때는 정말 제가 죄인 같아요. 아니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좀 서로 고려하면 좋겠다. 존경하는 우리 이소영 의원님. 이소영 의원님은 잠깐 나오십시오. 환영합니다. 어서오세요. 여기로 앉으세요. 네. 제가 대선 때 현장 대변인, 네. 전국을 쫓아다니시느라 정말 고생 많이 했어요. 제가 이소영 의원님한테 그때도 제가 그 말씀 드렸죠. 많은 소형 대변인들이 계신데 저한테 가장 도움이 되는 조언을 해주신 분이다. 저 그때 그랬죠. 몇 번 얘기했죠. 네. 실제로 그렇습니다. 실제로 이제 우리 이소영 의원님은 하실 말씀을 다 하시잖아요, 그죠? 근데 진짜요. 원래 다른 사람한테 조언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거 안 해요. 특히 그러니까 약간 지적을 하거나 약간 쓴소리라고 그러나? 뭐 쓴소리까지는 아니지만 뭔가 이거 시정해야 됩니다. 이런 게 있습니다라고 지적하는 거 정말로 어렵습니다. 친구 간에도 그 지적하면 기분 나쁘잖아요. 그래서 대개는 지적 안 합니다. 그런 거 있죠. 제가 영어를 잘 못해서 그런데 Bad News Kills Messenger. 아주 유명한 격언이거든요. 나쁜 뉴스는 그 뉴스 전달자를 해친다. 그래서 가만 놔두면 통상적으로 권한이 있는 사람 옆에는 간신들이 우글거리게 돼 있어요. 그냥 듣기 좋은 소리 하니까. 듣기 좋은 소리 들으면 기분 좋거든요. 근데 기분 나쁜 소리 하면 기분 나쁘잖아요. 그래서 말을 안 해요. 근데 말을 안 하는 이유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일 경우가 많죠. 근데 듣기 싫을 수 있는 소리를 하는 거는 상대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자기한테 손해가 옵니다. 평균적으로. 그런 점에서 많은 지적도 해주시고 그래서 진짜 고맙게 생각합니다. 대표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우리 당원들께서 제가 너무 많은 지적을 한 것처럼 오해하실 수 있는데. 극히 일부. 그러니까 주로는 뭐 이렇게 잘못하셨어요, 이게 나쁩니다, 이런 지적이라기보다는 이제 대선 후보일 때는 매일매일 이렇게 메시지가 나가야 되고 기자들하고 질의응답을 해야 되는데 이제 그럴 때 아무래도 뭐 이렇게 바쁘시기도 하고 지쳐 계시기도 하고 이러니까 대표님 의견하고 또 캠프에서 오래 준비한 그런 의견하고 좀 다를 때가 있는데 다른 분들은 대표님께서 약간 조금 무서우신 느낌이 조금 있으시잖아요. 그게 문제예요. 그래서 다른 분들은 이제 그거 설득을 안 하려고 하시거나 아니면 중간에 이제 포기하고 그러셨었는데 이제 제가 끝까지 대표님 우리 이제 이기려면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렇게 설득을 많이 했었고 그거를 좋게 받아주셔가지고 저도 되게 감사했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그런 이견을 제기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막
불쾌한 표정을 지으시고 그랬으면 아마 저도 한 번 하고 그 다음에는 못했을 텐데 그 항상 그 말이 맞는 말이라고 생각이 되시면 받아들여 주시고 그러니까 설득당하는 리더. 저는 그게 되게 인상 깊었거든요. 그러니까 보통은 사회적인 지위가 높거나 권력을 가지고 있거나 유명한 사람이거나 성공한 사람들은 다른 사람 조언을 잘 받아들이지 않잖아요. 왜냐면 내가 다 알고 내가 다 가지고 있고 내가 제일 옳은데 왜 다른 사람이 나한테 충고해? 이렇게 생각하는 협소한 리더들이 있는데 그 이재명 대표님 제가 경험한 5개월 동안 이제 옆에서 경험한 이재명 대표님은 다른 사람 얘기 잘 듣고 그 사람 말이 맞으면 내 의견을 바꿀 줄 아는 그런 유연한 리더셨고. 감사합니다. 오늘 이걸로서 소기 목적을 달았어요. 너무 진짜 훈훈했나요? 이게 뭐 매운맛 토크를 시작했어요. 저는 사실은 그런 분들 되게 좋아해요. 할 얘기 하는 거. 할 얘기 못하는 경우는 사실은 그거는 참모라거나 동료이기보다는 부하에 적합하죠. 그래서 어쨌든 이소영 의원님은 그런 점에서 매우 큰 장점이 있으시더라고요. 할 얘기 할 수 있는. 정말 그래서 저 그때 여러 차례 얘기했어요. 맞습니다. 네. 네. 많이 하시라고 내가. 그래서 아까 했던 얘기 좀 하나만 좀 더 하면요. 오늘 그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내부 단결이 중요하다. 상대의 작전은 이미 명확하다. 잘할 생각보다는 지배를 하기로 작정을 했고 지배를 하는데 장애가 되는 것은 깬다. 없앤다. 이 기본 작전인 것 같아요. 예. 그러면 우리의 작전도 이제 분명해진 거죠. 단합, 대오 유지가 제일 중요하다. 맞습니다. 네, 대오 유지가 중요하고. 그래서 제가 그 당직자분들한테도 웬만하면 의심을 사거나 오해를 살 수 있는 거 하지 말자. 얼마 전에 무슨 공천에 당원 평가를 도입한다 이래가지고 그건 원래 이제 기존 시스템이 없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그건 당직자 평가 항목에 원래 있는 건데 당직 그러니까 지역위원장. 근데 공직 평가에는 없는 건데 그걸 하려면 바꿔야 돼요. 근데 그거를 바꿔서 그런 식으로 넣으면 뭐 기분은 좋을지 몰라도 얼마나 분란이 발생하겠어요. 그래서 지금은 저는 이제 결론을 낸 게 물론 이것도 뭐 많은 사람들이 원하면 바꿀 수 있지만 지금은 이기는 게 정말로 중요하고 이게 만약에 내년 총선에 우리가 깨지든지 뭐 이래가지고 뭐 2당이 돼버린다든지 이렇게 되면 저 사람들의 저 폭주와 지배를 어떻게 감당을 하겠어요? 그 퇴행을. 이것도 또 하나의 죄를 짓는 것이다. 우리가 대선에 진 것도 사실은 어찌 보면 역사의 죄를 진 결과가 됐는데 내년에 되면 그게 더 심해질 테니까요. 그래서 내년에 제일 중요한 건 이기는 거고 이기는 거는 경쟁력 중심이어야 된다. 뭐 멀고 뭐 가깝고 뭐 전혀 중요하지 않다. 그리고 균열 요소를 최소화해야 되기 때문에 이 균열되냐 안 되냐 제일 중요하니까요. 균열의 요소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오해의 소지를 최대한 없앤다. 네. 시스템을 안정적으로 유지한다. 그래서 뭐 시스템 공천 이런 얘기도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저 평가 기준도 웬만하면 바꾸지 말고 이해찬 대표 때 만들었던 룰도 웬만하면 손대지 말고 안정적으로 가자. 그리고 뭔가 변화를 줄 때는 의견을 다 취합해서 결정하자. 지금 그 방침을 줘놨거든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 참 어려운 상황이긴 한데 이제 비례대표 의원님들이 현역 의원 지역구에 가가지고 뭘 한다고 그래가지고 계속 글짓기를 하고 그래요. 좀 그렇습니다. 네. 그렇다고 그래서 그 문제도 쉬운 일은 아니다. 당내 균열 요인도 되고 가끔씩은 이제 뭐 그런 소문들을 낸다고 해요. 소문들이 있다고 그래요. 이재명이 보냈다. 나 이재명 대표가 보내서 왔어 이렇게 지역에서요. 아니 그런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 사실 여부는 확인할 수는 없고 어쨌든 그게 논란이 되고 있는 그런 논란도 있는 거죠.
그런 것들을 좀 조심시켜야 되겠다. 그것도 균열의 요인이 작동하니까. 그리고 그 중대한 균열이라는 것도 작은 오해에서 시작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리고 그 현역 의원 입장에서는 그런데 이제 새로 오신 분이 나 이재명 대표가 보냈어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한다는 소문이 돌았을 때 진짜 물어볼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대표님한테 물어볼 수 없지. 정말 누굴 보내셨어요 이렇게 물어보실 수 없으니까 이게 작은 오해들이 쌓이면 또 그게 신뢰의 문제, 네. 또 조직의 균열이 될 수 있고 네. 그래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설명하시고 소통하시는 게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우리 그 의왕과천에는 제가 보냈다는 사람 없죠? 아직 없습니다. 보내지 말아주시길. 보내지 말아주세요. 그래서 그 나중에 저한테 물어볼 수가 없을 테니까 미리 답을 하나 드리면 네. 제가 보낸 사람은 지금까지도 없고 네. 앞으로도 없을 거다. 각자 지역에서 열심히 활동하면 그냥 시스템에 의해서 경쟁력 중심으로 잘 결정될 거다. 맞습니다. 그리고 뭐 억지로 그렇게 되는 거 아닙니다. 하여튼 이런 분열 요소, 균열 요소들을 우리가 최소화하는 게 정말로 중요해요. 맞습니다. 의원님 요새 뭐 하세요? 아침에 산책하는 거 한번 해보자고 그래 문자 보내셨던데? 네, 제가 그 대표님 요새 몸도 힘들고 마음도 힘드실 것 같아가지고 그 운동이 정말 이 멘탈 헬스와 그 피지컬 헬스에 되게 좋잖아요. 그래서 좀 아침에 고정적으로 운동하셨으면 좋겠다고 제안을 드렸는데 답장을 안 하시더라고요. 읽어만 봤지요. 운동하기 싫으세요? 아유, 아침에 일찍 운동하는 그럴 시간을 확보하기가 쉽지가 근데 않습니다. 운동 안 하시잖아요. 고정적인 운동. 운동 왜 안 해요? 제가 하시는 거 한 번도 못 봤는데. 지금도 하고 있잖아, 숨쉬기. 얼마나 고정적으로 안정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아니 제가 그 대선 때는 5개월 동안 이제 모시고 같이 다니니까 그 운동을 좀 하셨으면 좋겠고 식사는 꼭 따뜻한 걸 하셨으면 좋겠고 그런 잔소리를 많이 했었는데 직언을 많이 드렸었는데 도시락을 너무 많이 드시고 운동을 거의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어떻게 체력이 버텨내실까 그런 걱정을 많이 했었는데 그때는 이제 선거 때니까 어쩔 수 없었고 지금은 좀 어떻게 운동이랑 식사를 잘 하시나요? 저번에 저한테 요즘 또 도시락 드세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뭔 소리지? 예. 근데 저번에 어디 언론 한 군데 혼밥 한다고 기사 났었잖아요. 도시락 먹고. 그래요? 내가 도시락 혼자 먹는 딱 한 번 있거든요. 대표 되시고 나서요? 네네네. 제가 소문낸 건 아닙니다. 그걸 보고 그랬을 것 같아. 아니에요. 대선 때 네. 경험 때문에 그랬거든요. 그때는 너무 일정이 그래서 빡빡하니까 앉아서 차에서 먹고 자료 보고 뭐 전화하고. 공부하실 시간 자료 확보를 보고. 하려고 그렇게 하셨었는데 이제 지금도 거의 비슷합니다. 지금도 거의 비슷하고 어쨌든 그래서 운동을 조언을 받아들여서 하실 건가요? 요새 걷는 시간을 조금 늘리고 있는 중입니다. 식당에 2층 같은 데 걸어다니고 하루에 10,000보씩 걸으시면 좋습니다. 네. 하루에 10,000보씩. 노력해 보겠습니다. 우리 이소영 의원님 화이팅. 네, 감사합니다. 의왕과천입니다. 원래 우리 의원님들이 자기 소개할 때 어디 출신 이런 거 하잖아요, 그죠? 뭐 살기 좋은 도시 의왕시 과천시 출신 이소영 의원입니다. 뭐 이렇게 하죠. 네. 왜 안 하세요? 아니 아까 갑자기 부르셔서 당황해가지고 사실 오늘 무슨 행사인지 모르고 아까 이제 저희 상임위 전문가 토론회 하고 있는데 대표님 전화 주셔서 잠깐 와봐라 해서 왔거든요. 네. 그래서 어리둥절하면서 들어와가지고 네. 우리 대선 때 수행 대변인하면서 너무 고생을 많이 해가지고 제가 그 얘기 한번 하고 해보고 싶었죠. 그때 쫙 빠졌던 살이 지금은 다 쪘습니다. 그리고 참 그 얘기 한번 해야지. 어제 수박이라고 문자 보낸 사람 있어요? 요새는 조금 잦아들었고요. 근데 왜 수박 소리 들리는 거예요, 도대체? 제가요. 근데 진짜 내가 그 얘기 그만하고 그런 거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 저한테 찢 뭐 이러는 사람 있잖아요. 그거 똑같지 뭐. 그거 얼마나 있겠어요? 근데 저는 그 단어 이제 좀 그만 썼으면 좋겠어요. 거기에 상처받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누구를 그랬다더라? 뭐 조금만 뭐 있으면 그냥 뭐 수박 대장이라고 그러고 막 상처받더라고요. 근데 그분들이 저한테 기분 좋겠냐고요. 제가 제일 억울했던 거는 뭐냐면요. 지난 이제 대선 끝나고 제가 대표님하고는
나름대로는 좀 찐친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나는 그렇게 찐친인데 그 제명인의 마을에서 왜 낙선 듀스 이렇게 해서 그 수박 랭킹을 매겼어요. 근데 그때 뭐 때문이었는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 제명인의 마을에서 그 이제 미워하는 그 낙선 듀스 거기 제가 1등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제가 다른 데서 미움을 받으면은 이해를 할 수 있는데 내가 그래도 이재명 대표님 찐친인데 나를 1등으로 하시다니 이러면서 좀 억울한 그러니까 마음이 이분 있었거든요. 이분 말씀에도 지금 답이 들어있거든요. 내가 했다는 거야 하시다니. 이게 이제 그 연결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도 이제 그런 뭐 문자폭탄 또는 뭐 그런 이런 거 만들어 가지고 뭐 이렇게 표 만들고 뭐 이런 것도 막 돌아다니는데 이래 놓으면은 거기 들어가 있는 분들이 누구를 못 막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공격의 빌미가 되고 어쨌든 그게 득이 되는 게 아니라 실이 되죠. 그리고 이제 극렬하게 이렇게 막 단단하게 뭉치는 것 같지만 결국은 다 떨어져 나가는 겁니다. 결국 다 나중에 소수가 되죠. 누군가를 왕따시키려고 끊임없이 노력하면 지가 마지막에 왕따돼 있다니까요. 다 합쳐는 거. 그래서 그런 거 진짜 신경 써야 됩니다. 그 앞으로 생각보다 상처 주는 단어라 우리 안에서는 그런 거 안 쓰면 좋겠어요. 저는 뭐 개인적인 상처 그런 거야 크게 중요한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최근에 이제 저희 동네에서 당원 모임을 하는데 어떤 당원분 한 분이 처음 만나는 당원이셨어요. 근데 이소영 의원 어디 보니까 인터넷에 수박이라고 막 돼 있는 게 있던데 수박이세요? 이렇게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아 정말 싫어해요. 아니 그래서 저는 그 기분 나쁘거나 하지 않았고 그때 제가 드린 답변은 뭐였냐면은 제가 죄송해요는 아니고요. 저는 그 질문 자체에 이견이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정당이라고 하는 건 토론이 가능해야 되고 더더욱 민주당이라고 하면은 그 당내에서 자유로운 토론이 가능해야 되게 좋은 정당이고 민주 정당일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사실 그 어떠한 답을 딱 정해놓고 그 답에 조금이라도 다른 의견을 제시하는 사람들을 저 사람들은 반개혁 세력, 나쁜 사람, 뭐 출당시켜야 되는 사람 이렇게 딱지를 붙이기 시작하면 토론이 사라지거든요. 네. 왜냐하면 예컨대 재작년에 언론중재법 같은 경우에도 그 당시에 많은 분들이 가짜뉴스에 대해서 징벌적 손해배상을 더 강화하는 그런 언론중재법을 통과시켜야 된다는 여론이 당내에서는 굉장히 높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저를 비롯해서 이제 몇몇 분들이 이견을 제기한 부분이 있었어요. 근데 그거는 뭐였냐면 저희가 노무현 정부 때부터 사실 오랫동안 약속해왔던 언론개혁의 과제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언론을 권력과 자본으로부터 독립시키는 그런 언론개혁을 계속 약속해왔었고 예컨대 공영방송의 사장이나 이사를 이제 정부가 지명하거나 임명하지 않고 어떤 뭐 시민들에게 선출하게 한다거나 또는 그 민간 자본이 가지고 있는 민영 언론사들의 너무 길어. 편집권을 독립시키거나 그런 것들을 먼저 하자고 이게 그냥 100% 예스가 아니면 또 이제 그 지지자분들 볼 때는 그걸 반대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언론개혁을 반대하는 사람인가? 그럼 수박이다. 탈당해라. 이런 논리 흐름이거든요. 근데 그러면 어떤 법이나 현안에 대해서 다양한 의견들이 존재하는 아까 그게 오시기 전에 한 30분 했어요. 저. 아 그래요? 드릴까요? 어쨌든 그래서 민주정당에서는 수박이라는 용어 안 썼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미리 말씀드렸는데 하여튼 이 10가지 요소 중에 네. 9개가 같아도 1개가 다를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여기에 집중하면 딴 사람처럼 보이고 내 의견과 다르면 나쁜 사람처럼 보일 수 있는데 그렇게 하면 아무도 남지 않는다. 네. 다 적군된다. 그러니까 이 중에 하나가 달라도 9개가 같네. 저렇게 왜 많이 같아? 이렇게 하면 자꾸 동지가 늘어나죠. 사실은 그리고 이게 소수자일 때는 그런 태도를 취할 수 있는데 책임 있는 다수자 측이 됐을 때는 그거는 정말로 자해행위예요. 그죠?
누가 넘어 그럼? 그게 억울하다고 말씀 같은데 하여튼 맞는 말씀이세요. 오늘 그 얘기 하려고 한 거예요. 오늘은 다름을 인정하자. 다름이 시너지의 원천이다. 같은 점을 또 자꾸 올라오는데 우리 김소영 이소영 의원님 고생하셨어요. 이제 장경태 의원 와 있다. 여기요. 나가 있어요. 네. 이제 아침 운동은 깊이 고민해 보겠습니다. 네,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십시오. 제가 긍정적 검토 이런 소리 잘 안 좋아해서. 네. 체력이 진짜 중요합니다. 힘든 시기를 버티기 위해서.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성. 여기서 가끔 방송 좀 해요. 알겠습니다. 사실 우리 이렇게 네. 네, 장경태 의원님 별로 모시고 싶지 않았는데 아니 너무 자주 뵙고 우리 맨날 거의 매일 보고 있죠. 네. 그리고 이제 젊지, 키 크지, 잘생겼지, 말 잘하지. 막 어느 면에서나 저한테 앞서기 때문에. 네. 이게 보니까 각도가요 대표님께 가까이 있어서 제가 상당히 유리하네요. 이렇게 네. 이렇게 해야지 좀 네. 얼굴 크기로 상대도 작은데. 그래요. 오늘 뭐 하셨어요? 오늘 제가 오늘 좀 뭐였지? 엄청 바쁘게 보내셨다고. 지금 여가위 지금 법안 소위 하다가 왔습니다. 네. 여러 가지 여가위 법안 겸임하고 있어요? 상임위 3개 지금 하고 있으세요. 빠지고 싶은데 그래도 지금 여가부 폐지에 대해서 주장할 때 그래도 이왕이면 여성 의원보다는 청년 의원이 싸워주는 게 또 의미 있다고 해서 상임위를 3개나 하고 있다고? 네, 과방위, 예결위, 여가위 이렇게 네네. 그래도 최고위까지? 네, 최고위가 제일 힘듭니다. 위원회를 4개씩 나오고 계시군요. 네. 그래도 오늘 주제는 우리 그 최고위 때 제가 2번 정도 말씀드렸잖아요. 네. 내부 빈혈을 최소화하자. 지금 이게 자칫 잘못하면 서로 안에서 싸움 나겠다. 네. 소외감이나 의심 이런 것들이 커지지 않게 하자. 그 얘기 하고 있었죠. 그러니까 저도 이제 동료 의원님들 오랫동안 저도 당에서 있으면서 오랜 인연을 가지고 같이 생활하고 있는데 대표님을 좀 무서워하시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전혀 무서워할 이유가 없는데 오히려 난 너무 억울해. 그러니까 저도 아까 이소영 의원도 그런 말씀하시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오히려 이제 다른 이제 의원님들 이제 박찬대 최고위원님하고는 사실 그런 얘기 하거든요. 우리가 대표님께 더 힘을 더 모아드려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게 대표님 가만히 계신데 오히려 막 더 걱정하신 분들이 많으시니까 아니 걱정하지 마시라. 우리 대표님께서 약간 더 오히려 우려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려하시지 않게 저희가 더 잘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가만히 있으면 인상이 좀 눈이 작아서 그런 거죠? 이제 그동안 귀엽다고 하는 건 위로 얘기죠, 위로. 제가 대표님께 귀엽다고 할 수도 없고 저는 심정이 어떻겠어요. 네. 장경태 의원 얼굴 크게 나오게 만들어요. 네. 네, 이렇게 하면 그래도 제가 안 되겠다. 네. 이게 자동이라. 자동이라서 네. 안 되겠어요. 네네. 엄청 차이가 나네. 네. 네. 이제 됐습니다. 네. 이거 화면이 이렇게 화면 켜 있으면 좋을 텐데. 네. 요즘에 또 이렇게 볼을 가리면 됩니다. 이렇게. 이렇게. 네, 이렇게 아주 귀가 빨개지고 있네요. 네, 얼굴 요즘 트렌드입니다. 네. 얼굴 뜨거워지고 있어요. 네. 저도 부끄럽네요, 갑자기. 우리 장경태 의원님 요새 혁신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요즘에 이제 여러 가지 혁신안에 대해서 이제 고민을 했었는데요. 뭐 전반기 혁신이와 다르게 특히나 이번 중요한 혁신은 우리가 이기는 민주당이 돼야 되고 또 이 윤석열 정권에 대항할 수 있는 강한 민주당이 돼야 되는 게 가장 중요한 혁신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잘하셨어요. 네. 그래서
저희가 사실 그 전반기 때 혁신위는 다들 아시다시피 뭐 김승원 의원님, 민영배 의원님 등 이제 뭐 등 모여서 논의할 때 막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국회에서 허위사실 유포하는 거 막아볼까 막 이런 면책특권 제한이라든지 부책법특권 제한이라 이런 걸 고민하다가 그때는 이제 저희가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좀 어느 정도 성숙한 줄 알았거든요. 근데 이렇게 망가질지 몰라서 이제 그때는 뭐 기득권 타파하자, 특권 내려놓기 하자 이런 고민이 좀 있다가 지금은 무슨 소리냐, 삼권 분립을 더 확실하게 하고 이 입법부의 권한을 더 강화해야 된다라는 논의가 훨씬 더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국민정당화되는 모습들, 또 저쪽은 지금 국민을 빼고 있잖아요. 그래서 국민정당을 하는 것과 이 당원민주주의를 강화하는 것들, 또 우리가 이기는 민주당, 또 강한 민주당으로 나아갈 수 있는 고민들을 하고 있고요. 뭐 얼마 전 여러 이제 언론에서 지금 이제 사실관계들을 너무 이제 기자님들이 모르고 쓰시는 게 많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당원 평가를 반영해야 된다라고 했던 건 여러 지역위원장들의 당직에 대해서 이 소위 당원들이 당직은 당연히 당원들에게 평가받는 게 맞잖아요. 그래서 그런 필요성이 있다라고 설명드렸고 거기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의원님들이 다 동의를 하셨거든요. 근데 기자님들은 이제 그거를 당무감사와 선출직 공짜 평가를 혼용하세요. 그래서 선출직 공짜, 의원 평가에 당원 평가 도입. 그런데 사실 이미 그 조항이 있어요. 사실 있어서 이미 있는 조항이라서 저희가 뭐 도입하기 싫어서 안 도입하거나 도입한다고 해서 도입하거나 이런 문제는 아니라서 이 당무감사에 이 당원평가 도입하는 부분, 또 마치 장애 집회 나가면 막 뭐 선출직 공짜 평가에 반영 이렇게 하는데 아니 당 기여도 평가는 이미 기여 항목에 있습니다. 선출직 공짜 평가에. 그래서 제가 억울해서 너무 말씀. 그래서 혹시 이 방송을 보고 계신 기자님들과 우리 이 애청자분들, 우리 당원 지지자분들 오해하지 마시고요. 많이 설명해 주세요. 그래서 전혀 원래 있는 항목이다. 그래서 전혀 상관이 없다. 그리고 대표께서도 확실하신 건 우리 당의 시스템 공천을 유지 발전시켜야 된다. 그 발전은 결국 이 여러 가지 변화를 많이 주는 게 아니라 보다 더 공정한 지표로서 누구나 다 동의할 수 있는 지표를 만드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이 공천 룰 가지고 크게 막 변할까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 네, 저희가 실력을 갖추고 당원들의 사랑을 받으시면 열심히 노력하시면 됩니다. 네. 우리 장경태 최고님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은 거예요. 전혀 사실이 아닌 걸 가지고 네. 오해를 하니까. 뭐 그렇죠? 네, 저는 열려 있습니다. 언제든 질문해 주세요. 많은 의원님들 전화를 받고 있습니다. 아직도. 근데 가끔 이제 다른 얘기인데요. 다른 얘기를 오히려 우려들을 좀, 그러니까 의원에 대한 평가보다는 이 권리당원 총회라든지 이런 부분 문의하시는 분들이 의원님들이 오히려 만들어 달라고 하시는 분들 많으시더라고요. 네. 우리 장경태 최고께서 열심히 설명하는 그 시간에 제가 뭘 했냐면 네. 민서유 구독자가 얼마나 늘었나 봤더니 네. 11,500명 됐다고. 네. 지금요 11,500명. 11,500명 됐다고. 네네. 9,300명이죠 잠깐. 아까 9,330명. 오. 제가 이 민서유, 그러니까 민주당 서울시당 유니버스 민서유. 네. 오. 민서유 구독을 좀 해달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지금도 네. 혹시 실력을 보여줘야 된다니까요. 우리 구독하시는 분들, 지금 시청하시는 분들께서 민서유 민주당 서울시당 유니버스 이거 찾아가지고 구독 좀 빨리 해주세요. 야. 이게 지금 2,300명, 2,000명 는 거예요. 네, 9,300명. 이게 이래가지고 안 됩니다. 야. 좀 더 늘려주세요. 지금 서울시당 지금 유튜브 채널이 10,000명이 넘은 거예요? 야. 원래 그 김용모 위원장 네. 시작할 때 300명이었대요. 저 있는지도 몰랐습니다. 네. 저도 서울 지역 국회의원인데도. 네. 나가자마자 바로. 네, 저도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알람 설정. 알람, 네. 부활대꽃. 네. 대표님, 네. 우리 이것도 오늘 축하 좀 해주시면 안 될까요? 왜요? 네. 이리 오세요. 잼잼 자봉단. 네. 75만 했대요. 이쪽으로 오세요. 여기가 화면에 나옵니다. 네. 네네네. 이것도 싹 보여주세요, 이렇게.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거꾸로 보이네요. 네. 잼잼 자본당 TV. 이게 좀 문제가 이게 있어요. 저반전 기능이 있을 텐데, 네. 하면 되는데. 뭐, 그래요? 오늘
잼잼 자봉단 네, 1주년. 1주년 네. 아니 생일날이다. 네네, 생일. 돌날이다. 오늘 생일 축하드립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파이팅! 장철원님, 네. 사실 우리끼리 얘기해봐야 재미없어요. 네. 이 중에 함께 하신 분들, 네. 그 다음에 댓글 중에 혹시 이거 체크한 사람 없죠? 댓글 내용 체크한 댓글이 분. 흘러갔네요. 이게 지금 저절로 꺼진 거예요? 이게 지금 또 여기 보호 같이 오신 분들도 화면보. 예. 같이 오신 분들도 혹시 뭐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미리 의견이나 뭐 이런 거 있으면 준비하시라고 했는데 없어요? 말씀하세요. 일본에서 오셨다고요? 네. 너무 답답해서 할 수가 너무 숨이 안 쉬어져서 계속 나오게 되더라고요. 일본에서 오셨는데, 네, 말씀을. 계속 봤죠. 코로나 전부터 일단 이제 코로나 해제되면서 이제 계속 이제 대학도 찾아다니고 그렇죠. 하도 하다 보니까 일본에서는 가짜 뉴스가 너무 많았어요. 여러 가지로 그런 거로 사는 사람하고까지 이혼 얘기가 오고 갈 정도로 굉장히 무시를 당하고 멸시를 당하고 그래서 너무너무 화가 나서 쫓아나오고 하다 보니까는 여기서 이제 네. 많이 사람들하고 어울리고 다니고 그러면서 좀 많이 좋아졌는데 내가 다시 가서 여기서 나오는 뉴스는 가짜 뉴스라고 얘기를 했을 때 믿어주는 사람이 없다라는 거죠. 그렇죠. 네. 너무 괴로우니까 다시 또 나오게 돼. 사람을 만나지를 못하고 어울리지 못하고 다시 또 나오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외국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뭔가 이렇게 해주실 건 없으신지 궁금합니다. 네. 뭐 공식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라고 하는 게 뭐 제한적인데다가 뭘 하더라도 전달이 잘 안 돼요, 사실은. 근데 결국은 이런 유튜버라든지 결국은 SNS를 통해서 그래서 정보를 취합하고 또 전달하고 하는 것밖에 없다. 공식 뉴스들은 사실은 우리한테 불리한 것들만 나가죠. 사실이 아닌 뉴스들. 뭐 황당한 거 많죠. 그 중에 하나 뭐 제가 무슨 변호사비 대납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대체 누가 누구에게 언제 어디서 왜 얼마를 어떻게 그러니까요. 중에 한 개도 해당되는 게 없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 그런데도 뭐 대납 그 계속 지금 1년 가까이 울고 먹었죠. 근데 근거가 그 상대가 근거가 없으니까요. 저희가 반박하려면 그 근거를 반박해야 되는데 반박할 수 없어요. 그냥 없는 일을 어떻게 아니 너무 방송할 때마다 제가 그래서 근거는 먼저 제시하시면 제가 거기에 대한 반박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인도 못 제시해요. 네, 그렇게 하면 토론이 종료됩니다. 그러니까. 근데 이게 참 안타까운 현실이긴 한데 그 원망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것조차도 우리가 넘어야 될 적이다. 어쩔 수 없죠. 네. 짧게. 오늘 오신다고 해서 이행시 준비했는데요. 이행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네. 아니요, 저 대표님께서. 저 누나로 한번 이행시 해보려고 하는데. 누나? 누나. 아. 띄워주시면. 루나. 누나로 이행시. 누나요? 누나. 시스터. 네. 누나. 네네. 누누. 누가 세상에서 제일 귀엽지? 나. 네. 저한테 왜 이러세요? 또 속았습니다. 이런 거 하지 마세요. 저번에도 이거 볼을 찌르는 거 하면 속아가지고. 맞아요. 네. 뭐
네, 모자 쓰신 분. 발렌타인데이 선물 가져왔어요. 오. 뭘까요? 네, 이재명을 합니다가 나옵니다. 아이고, 정 나오시고요? 네. 네, 다시 아이고. 선물까지 그렇죠. 발렌타인데이 선물. 네, 네. 선물 하나 나왔습니다. 프랑스 초콜릿인 것 같아요. 써보세요. 헤어스타일 유지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괜찮아요. 잘 어울려요. 네. 감사합니다. 우리 제가 받은 선물인데 내 거죠? 네. 그렇죠. 우리 장채훈님한테 선물로 드릴게요. 이거 그래도 네, 또 대표님께서 계세요. 이미 내 거 됐는데. 많이 제가 쓰고 다녀주세요. 최고위 때 꼭 쓰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 우리 저기 준비한 사람이 없는가 보다. 우리 가운데 여기 잠깐만요. 여기 모모님이 권리당원 가입하려고 1년 전부터 생각했는데 입당하는 방법을 몰랐었다. 마침내 정치 타파에서 방법을 알려줘서 드디어 가입했습니다. 오. 아이고, 대단하네. 이거 잘한다. 이거 정치 타파 TV에서 작업한 홍보팀이 열심히 열일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천여 명 계세요. 저희 민주당 홈페이지나 어플을 까시면요, 한 2분 정도면 이 휴대폰 인증만 하시고 계좌만 넣으시면 바로 됩니다. 네. 별거 아니에요. 아니 뭐 좋은 역할 홍보팀 화이팅. 네. 댓글 너무 빨리 넘어가서요. 역사적으로 영웅들은 쭉 중상모략의 시련을 극복하고 마지막에 해피엔딩으로 끝납니다. 우리 마티아스? 네, 마티아스입니다. 이런 표현 있잖아요. 이런 표현이요. 네. 그래서 이게 저는 내부에 좀 다른 점들이 있더라도 더 큰 상대가 싸워야 될 상대가 있으니까 좀 그 작은 차이들을 조금은 좀 용인하거나 또는 지적을 하더라도 예의를 갖춰서 막 똑같은 얘기도 말 한마디에 천냥빚 갚는다는데 이렇게 콕콕 찌르고 이러면 그게 뭐 효과가 있어요. 화만 나지 사회만 나빠지지. 우리가 눈에 안 보이는 상대들을 좀 상대하게 되더라도 눈앞에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우리 동지들의 품격을 좀 보여주면 좋겠어요. 예. 품격 있게. 대표님. 뭐 말씀하십시오. 대표님 품격 있게 후원 계좌 오픈은 언제쯤? 이재명 의원의 후원 계좌는 언제? 예. 우리 장현태 최고는 개설했어요? 네, 저는 바로 했습니다. 네, 돈도 없어서. 네. 네, 바로 했었죠. 네. 우리도 조만간 하긴 해야 되겠네요. 네, 그럼 후원 계좌 없이 지금 우리는 하면 바로 이렇게 네. 차니까 2시간. 다 달았다가 작년에 그럼 없이 작년에 없으셨던 좀 거예요? 남았더라고요. 우리 쓰고 좀 남았더라고 말이지. 그래서 돈을 안 쓰니까 우리가. 네. 네, 너무 처음 알았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언제 열까? 왜냐면 이게 이번에는 좀 소액으로 좀 받을까 싶어요. 네. 자, 저번에 대선 때도 우리가 워낙 많이 넘쳐가지고 네. 고액은 이제 많이 반납 받아갔거든요. 네. 그래서 검찰이 막 뒤져가지고 혹시 누구 낸 거 있나 뒤져보니까 전부 다 몇만 원 이래가지고 실망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뭐 검찰도 열일 하겠네요. 그거 다 뒤지느라 고생했을 거예요. 그러니까요. 계좌 추적한다고 그러더니 소식이 없네. 뭐 이제 더 이상 뭐 지금 먼지도 없으셔서 지금 먼지도 안 남으셔가지고요. 네. 근데 뭐 다른 걸 또 열심히 뒤지는 거. 뭐 하여튼 뭐 또 조작하고 있겠죠. 네. 자, 아까 누구? 저요. 다른 분.
저기 남자분? 다른 얘기 할 거예요. 예, 민주당 분들 일단 너무 수고 많으시고 지금 이 상황에서 뭐 지금까지 몇십 년 동안 그래왔듯이 대한민국을 정상화시킬 유일한 정당은 대한민국에서 민주당 뿐이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러려면은 선거에서 이기는 게뭐 다들 그렇게 동의하시지만 핵심인데 지난 대선에서 그 민주당의 지지자들은 사실 결집할 만큼 결집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럼 결집하지 않았던 민주당 지지자가 기존에 아닌 분들을 대상으로 뭔가 민주당에 대한 호감도를 높이는 작업이 필수 있을 텐데 민주당을 지지하지 않았던 분들은 사실 수십 년 동안 대놓고 나라를 팔아먹어도 저쪽 당을 찍겠다는 분들하고 그리고 정말 부동층인 분들로 나눠지거든요. 그 부동층인 분들 중에는 안타깝게도 그 이제 일부 정책적인 데 이제 본인들이 또 입장이 있겠죠. 실망한 부분이 있어서 많이 돌아선 2030 남성들이 절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다 아시겠지만 네. 다른 연령대에서는 전부 다 민주당 지지율이 훨씬 올라갔는데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당한 직후에 대선에 치러졌던 대선보다도 오히려 지난 대선에서 이재명 대표님의 지지율이 40대, 50대, 60대, 70대에서 월등히 높았단 말이죠. 그러면 정말 끌어올 수 있는 건 다 끌어왔어요. 그런데 2030 남성들은 정말 철저히 돌아섰는데 혹시 이 부분에서 정책적으로 생각하고 계시는 부분이 있으신지 그 유권자들의 마음을 돌리기 위해서 그러니까 결국 이거는 올 프로그램의 문제도 있긴 하지만 현실적으로 봤을 때 그 친구들 없이는 사실상 지금은 완전히 판세를 뒤집기에는 아시겠지만 국민의힘의 악재들은 널리고 널렸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말하지 않는 것도 아니고요. 사실 들으려면 충분히 들을 수 있는 상황이고 민주당이 잘하는 것도 모두 다 알고 있어요. 문재인 정부 시절에 뭐 일부 실책은 있었겠지만 너무나도 성과가 좋았었기 때문에 팩트는 확실한데 이게 사실 대표로 연결이 안 되는 거는 사실 빈정상한 부분이 있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정책적으로 당 내에서 논의가 되고 있는 부분이 있을지 변화가 있을지 이 친구들의 표심을 좀 바꾸실 수 있을 만한 그런 계획이 있으실지를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뭐 매우 중요한 질문도 해주셨고요. 근데 이거 얘기하자면 너무 좀 기니까 지금 시작한 지가 1시간 지금 15분이 지났어요. 좀 빨리 지나가서 지금 말씀해 주신 거 제가 참고하기로 하고요. 난처하시면 난처하실 것 이건 같아요. 난처할 건 없고. 아닙니다. 예. 그래서 답변하시기에 좀 민감하시면 나중에 답변해 주세요. 네, 뭐 곤란할 건 없는데 하여튼 우리 민주당이 많이 부족하죠. 많이 부족하고 이게 또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조직이 아니라 그 무리 당이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하기도 좀 어려운 상황이 있습니다. 근데 입장을 정하는 것도 사실 매우 어렵고요. 또 특정 정책을 만들어서 현실로 만드는 일은 더더욱 어렵고 또 의회 구조의 문제 이게 동물 국회를 막는다고 그러다가 결국 식물 국회를 만들었다는 거 아닙니까? 합의 안 하면 아무것도 못하는 소수에게 매우 유리한 소수 다수는 또 바뀌기도 하지만 어쨌든 그런 환경 자체는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 민주당의 지평도 넓혀야 되고 그건 뭐 정책적인 것들도 당연히 있겠고요. 또 뭐 조직도 사실은 확장해 나가야 되고 저는 그 중에서도 오늘 뭐 정리삼아 말씀을 좀 드리면 제일 중요한 거는 역시 단합이다. 원팀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 마음에 안 들죠. 어떻게 뭐 나 같을 수 있겠어요. 근데 저는 가끔씩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저는 크든 작든 소위 권한, 권력이라고 하는 게 생기기 마련인데 집단이 되는 거죠. 근데 그 권한 또 권력, 영향력을 행사할 때는 신중해야 된다. 상대를 또 존중해 줘야 된다. 1인 1표의 민주공화국에서 제일 중요한 수단은 한 표 더 늘리는 거예요. 근데 이건 억압적 수단으로 안 됩니다. 모르는 사람에게 정보를 정확하게 전달하는 게 중요하고 의견이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야단을 치거나 또는 억압적 수단을 동원하면 더 나빠진다. 거기는 근거를 대고 설득하고 뭐 가능하면 같은 점을 찾아서 동료로 만들어가는 과정이 훨씬 더 중요하다.
아이와 어른이 싸우면 어른이 비난받잖아요. 우리는 그런 자세를 견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동네 싸움 돼버리면 어떻게? 같이 싸우면 똑같은 사람 되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렸던 대로 상대의 전략은 우리를 깨는 거기 때문에 우리의 전략은 대오를 유지하고 단합하는 것이다. 다른 점보다 같은 점을 보자. 단점보다는 장점을 보자. 억압이 아니라 설득하자. 네거티브 아닌 포지티브. 우리가 잘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오늘 그 얘기를 좀 하려고 했죠. 네. 자, 고맙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몇 분이 들어보고 계신 거예요? 11,517분. 근데 전에는 한 15,000분 정도 네. 됐었는데 요새는 조금 줄은 것 같아요. 아니 오늘 그 공지가요 너무 좀 짧게 되다 보니까 잘 몰랐습니다. 저도 오라고 하셔서 안 하는데 몰랐습니다. 근데 아니 그래서 제가 우리 그 시청하신 분들 또 나중에 보실 분들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무력감에 빠지면 안 됩니다. 지금 너무 폭압적인 상황이라 좀 무력감도 있고요. 또 일부에서는 혹시 내가 이 말했다가 뭐 잡혀가는 거 아닐까? 세무조사 당하는 거 아닐까? 압수수색 영장 치는 거 아닐까? 심지어 무슨 보도했다고 뭐 구속영장 청구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는 거거든요. 일부러 그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공포감, 무력감 이런 것들 우리가 빨리 털어내야 됩니다. 여러분 모두 파이팅! 우리만이 아니다. 수없이 많은 사람이 우리 주변에 있다. 함께하는 사람이 너무 많거든요. 네. 힘내야 됩니다. 파이팅! 딱 50분, 1시간 20분이 됐습니다. 이 댓글에 의견도 좀 우리가 좀 읽어드려야 되는데, 그죠? 네. 야, 10,000명 채팅창은 뭐. 그냥 순삭이네요, 순삭. 네. 데모크라시 영삼, 20대 남자들 중에서도 갈라치기 안 넘어가고, 저처럼 대표님 지지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 기억해 주세요. 많다는 거라고 썼으면 더 낫을 텐데. 아니, 조만간 이 윤 정권의 실체가 드러나면서 이 소위 이대남 분들도 많이 실망하고 계세요. 뭐 좀 더 원래 그쪽에서 저희 그냥 갈라치기 할 때 쉬웠거든요. 근데 막상 돼 보니까 뭐 실망스러운 거죠. 네. 좀만 있으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민서유, 네. 민서유, 민주당 서울시당 유니버스 구독 다시 한번 해주시고요. 지금 이 방송 보시는 유튜버 분들한테도 구독 많이 해주시고 슈퍼챗도 좀 쏴주시고. 저는 말고. 네. 저는 안 됩니다. 안 됩니다. 네. 장경태 TV도 연결했어야 되는데. 네. 저는 뭐 많이 해주세요. 보니까 실시간 접속자 수가 저의 그 구독자 수와 비슷하네요. 아니 저도 적은 편은 아닌데 10,000명 넘는 의원들이 많진 않으세요. 근데 네 환영합니다. 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실 우리가 뭐 자주 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네, 아니 자 이제 갑자기 막 알려져서 그래도 몇 시에 우리 약속이에요? 6시입니다. 6시. 바로 가셔야 하는데 50분입니다. 그래도 이거 대표님 거네.